안녕하세요. 방랑 화사까지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저도 뭐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밖에 나가는 게 좀 싫어졌어요. 예, 활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도 뭐 좀 진정이 된 국면인 것 같고 내일부터는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조심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은 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뭐 가고 있다고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미국이나 유럽이 그래도 정점을 지난 것 같고 뭐 일본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역시 곧 잠잠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경제가 거의 정체되고 마비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서 과연 경기가 빠른 회복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침체 어떤 긴 터널이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뒤져봤어요. 그런 전염병과 어떤 경제, 주가와의 그 상관관계를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1818년에 그 스페인 독감. 저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스페인 독감의 발원지가 미국이었더만요. 근데 이제 스페인에서 이것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하다 보니까 스페인 독감이라는 그런 오명을 썼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당시에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뭐 5천만 명이 사망했고 감염자 수가 뭐 3억 5억 명 정도 당시 세계 인구가 16억인가 그랬는데 뭐 엄청난 그 감염이었고 뭐 한국에서도 뭐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14만 명이 나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과 이제 그 미국 당시 월가의 주가 지수를 한번 보았어요. 근데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던 1918년에서 19년 사이에 미국 다우는 55%를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스니, 메르스니 여러 그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보았더니 빠른 회복을 보였어요. 진정 이후에. 그렇다면은 이번에 코로나 역시 어떤 경제나 뭐 주가 지수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뭐 지난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달리 또 측면에서 저는 또 보니까 1918년에 그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을 때는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이제 전후 복구의 과정에서 미국 그 전쟁에 피해가 없는 미국이 산업이 부흥을 하면서 유럽에 대한 특수를 누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급성장을 하게 되죠. 한국 동란으로 인해서 일본이 재미를 보듯이 미국은 당시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페인 독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다우존스가 상승했던 요인 중에는 미국의 어떤 그 출구가 있었던 거죠. 유럽에서 특수를 누린다는.
그래서 당시 다우는 그래도 상승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유심히 봐야 될 게 소비 심리, 소비 심리와 그다음에 고용 지표입니다. 지금 이제 임시 무급 휴직하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다 정상적으로 직장으로 되돌아가고 또 실업률도 어느 정도 뭐 회복이 된다면 경제는 큰 뭐 기관의 어떤 침체기 없이 다시 원위치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여파는 오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가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 성장기 때는 인플레가 나타나죠.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거죠. 그러나 또 무서운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최악의 경우겠죠. 성장률도 멈추고 물가는 떨어지고.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통화를 무차별 풀어서 유동 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면을 보면 원자재 값의 어떤 대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원유값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산유국들에 의해서 채취하는 원유가 어디에 뭐 쟁여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감산을 뭐 합의하고 합니다만은 또 이미 채굴됐던 것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원유값이 떨어졌다고 일시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값이 그 원자재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생산 물품 상품의 값도 떨어진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면은 좋은 현상이죠. 싸게 무언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물가가 지속됐을 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이 감소되고 생산 감소 역시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생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건 역시 또 실업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될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생산을 감소하면 또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일정하게 있다면 또 다시 이 수요가 늘어나면 또 공급을 늘리고 뭐 이런 것은 반복되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소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어려운 국면에서는 오히려 더 흥청망청합니다. 이렇게 망한들 저렇게 망한들. 그러나 이게 좀 정상화로 가면은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리가 소비 심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선순환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심리를 또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국책 산업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단히 어떤 문화타운을 조성한다거나 뭐 어떤 관광 벨트를 조성한다거나 이렇게 많은 규제들을 좀 완화시켜서 기업들이 투자할 매력을 좀 갖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또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소비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게 팬데믹으로 감으로써 전 세계의 경제 볼륨이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출 의존도가 많은 우리 한국에는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1인당 GDP, 즉 우리 내부 자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가 각국의 보호무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기 상황이니까 아직 불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으로 세계 각국에서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승패 또한 그 소송을 이행을 하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이러한 것들은 국제사회를 굉장히 경색되게 만들 우려도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 그리고 뭐 관세 등을 통한 보호무역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살리는 것은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이 풍부한 유동성이 소비 심리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공장들은 고용을 증가시키고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 때는 정부에서는 대단히 국책 산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묶어놨던 그러한 대단히 어떤 타운 조성이나 관광벨트나 문화산업진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이럴 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해야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기업들의 생산도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좀 이 멍청한 제가 생각하려니까 머리만 아프고 한계를 느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가 앞으로 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또 그 변화를 보일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예측을 한번 해볼 뿐이죠.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조금 약세로 가다가 미국이 목요일 날 저녁에 그 장이 마감된 이후에 코로나 백신의 그 임상 실험을 이제 넘어서 직접 환자에게 적용하겠다 이런 뉴스가 터졌고 또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수치나 그래프가 코로나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봐지는 그런 좋은 뉴스 때문에 목요일 장이 끝난 다음에 장의 선물이 좀 폭등을 하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은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또 시작될 이제 한 주간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섣불른 예측이나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그 빠졌던 낙폭을 거의 지금 회복 수준에 와 있고 지금 1900선을 훌쩍 뛰어넘어서 2000선까지는 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반등 국면에서도 꽤 지금 높은 자리에 와 있다. 높은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 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훌쩍 넘는다. 이것은 좀 상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반등에서 한 2000포인트 정도는 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단기간에 급등으로 인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매수는 사실 뭐 여기에서 더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꼭 오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지나면 못 살 것 같지만은 또 모레가 가면은 내일이 가고 모레가 가면은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가 지수는 1950선에서 1850 사이에 그런 박스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만은 또 시장이 시작되면 시장의 또 매수 강도나 매도 강도에 따라서 시장의 물결에 같이 순행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또 다음 주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